18장 4절 구조체와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 변수와 포인터. 구조체 변수의 선언 및 연산의 방법은 기본 자료형의 포인터 변수의 선언 및 연산과 동일하다라고 했어. 이거는 그 말은 그냥 포인터 그동안 썼던 거와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 예제를 보면 자,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우리가 초기화해서 사용했듯이 구조체 포인터도 동일하게 쓸 수 있대. 자, 보면 인트형 변수 pos x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에 pos 언더바 x라는 변수를 하나 준비를 했고, 자, 인트형의 포인터 ptr을 하나 준비를 해서 pos x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세요 했으니까 ptr이 pos x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썼던 걸 구조체도 동일하게 쓸 수 있대요. 구조체, 자, 여기에 pos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 structure stone의 구조체 변수 pos. 그럼 여기 안에는 두 개의 값이 정수 변수에서 3과 4 두 개의 값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 structure stone의 포인트 변수 ppos. 여기에 ppos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인트 변수. 이 포인트 변수는 누구를 가리킨다? structure stone 형의 변수를 가리키는 거야. structure stone. 그래서 누구? pos의 주소값을 저장을 했으니까 ppos가 pos를 가리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림이 똑같잖아. 똑같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밑에서 보면 돼. 자, 인트형 포인트 변수 ptr을 이용해서 우리가 pos x 변수에 접근할 때 어떻게 그냥 이제 준비가 됐으면 별표 ptr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사용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pos 이용해서 structure stone 형의 포인트 변수 ppos를 이용하여 구조체 변수에 접근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ppos는 어디? 이 구조체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각각의 멤버들을 접근해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원리는 동일해. 자, 어떻게? ppos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별표 ppos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 이곳의 값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자, 그러면 이곳을 에 있는 누구? 점 찍고 점 x 이렇게 해주면 이 3이 되겠죠. 또 ppos에서 점 y 접근하면 여기가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구조체 변수에서 구조체 변수가 pos1이 있었다면 구조체 변수의 값을 접근할 때 pos1.x, pos1.y 이렇게 접근했던 것처럼 누구? 이 변수를 접근하는 거는 이 포인트 변수니까 p 언더바 pos의 별표 이게 이곳을 가리키는 곳 이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xy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대.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포인트 표기식에서 사용해서 x와 y의 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조금 불편해. 왜? 포인트 변수 앞에 별표하고 또 이거의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괄호도 쳐줘야 되고 그리고 .x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보다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와. 누구냐면 이 대시와 크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낸 거야. 자, point2라는 기호인데 똑같이 이 모양 이대로 그런 거야. ppos가 누구 가리키는 곳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할 때 ppos가 가리키는 곳에 누구 x 이렇게 해서 ppos가 가리키는 곳에 x
포즈가 가리키는 곳에 y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기호로 누구 얘가 포인트일 때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일 때 우리는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조체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이제 직접 예제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스트럭처 스톤 구조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 이렇게 구조체를 준비해 놓고 자, 스트럭처 스톤 포즈 1 포즈 1이니까 자, 여기 포즈 1이 있고 x, y에 3과 4가 저장이 되어 있어. 다음에 포즈 2 구조체 변수가 있고 5와 6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톤의 포인터 p 포즈를 하나 만들고 포즈 1을 가리킨대. 그러면 여기에 p 포즈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먼저 포즈 1 이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연결을 지어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첫 번째는 먼저 앞에서 사용했던 형태로 이 모양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요. 자, 먼저 포즈 1.x와 포즈 1.y 누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포즈 1.x에 3, 포즈 1.y에 4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변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면 여기 p 포즈가 가리키는 곳에서 별표 가로까지 그곳에 누구 x 그곳에 y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했더니 얼마 3과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다가 가리키는 곳에 x 값에다가 3을 증가시키고 4를 증가시켰어. 그럼 여기에 3을 증가시켰으니까 6, 4를 증가시켰으니까 8이 나오겠죠. 8로 수정을 했어.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더 값을 p 포즈가 가리키는 곳에 x, y를 출력했더니 얼마? 6과 8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자, 지금은 중심적으로 보는 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표기법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봤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p 포즈가 포즈 2를 가리키게끔 했어. p 포즈가 포즈 2 얘를 가리키게끔 이제 변경을 하고 자, 그리고서 이번에는 이제 이 화살표 포인트 2 기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봤어. 그래서 값을 자, 지금 포즈 2의 x, y가 얼마 있는지 보니까 5와 6이 있는 걸 봤고 p 포즈의 x, y의 값을 누구? 포인트 2 화살표 기호로 p 포즈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누구? x 가리키는 곳에 y 이렇게 해서 출력을 바로 해봤어. 5와 6 나오는 거 봤고 다음에 p 포즈의 x, y 해서 5와 6을 증가시키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12로 변하겠죠. 그래서 출력을 짠짠 하니까 10과 12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구조체의 포인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p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x, 가리키는 곳에 y 이와 같이 표현을 이 두 개가 띄어쓰지 말고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와 같은 의미로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구조체의 포인트에서는 위와 같은 이런 표기, 이 표기는 당연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와 같이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구조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해 볼 거야. 우리가 앞서 포인트 공부할 때도 변수를 가리키는 걸 하고 나서 포인트가 배열을 준비해 놓고 이 배열을 가리키게 되면 그러면 이 이름과 이 배열의 이름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거의 동일한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톤 구조체가 있고 자, 스트럭처 스톤 포즈 5개를
스톤 구조체의 형태로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열이 준비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그 안에는 XY 위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P포즈가 누구를 가리켜? 포즈, 여기 이 구조체 배열을 가리키니까 여기를 가리키게끔 연결을 지어줬죠. 이렇게 연결 지어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서는 포즈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순회를 하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리키게끔 해서 여기에 printf를 해서 XY 쪽에 정보를 출력을 해 보려고 해.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먼저 받게끔 scanf로 입력을 받게끔 해서 ppose의 x의 주소값, ppose의 y의 주소값 이렇게 해서 이곳과 이곳을 접근하게끔 그래서 1을 입력을 받죠. 자, 입력 받고 나면 하나 증가시키니까 다음번 여기 또 입력을 받으면 22 다음은 증가되면 여기 33 44 55 이렇게 들어가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다음에 이번에 다시 ppose를 지금 돌고 입력을 받고 나면 얘는 제일 뒤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를 원위치 이 앞을 가리키게끔 해주고 출력을 다시 한번 ppose를 이용해서 다 순회를 하면서 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포인트를 이용을 해 본 거죠. 앞에서 그냥 포인트와 배열 다뤘던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가리키게끔. 그 다음 또 이번에는 포인트 변수를 구조체의 멤버로 사용할 수도 있대. 자, 구조체의 멤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구조체 변수도 구조체의 멤버가 될 수 있대. 구조체 정의를 할 때 그 안에 변수로 구조체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타입형 구조체의 멤버로 그 말은 이제 스트럭처 스톤이라고 이름 지어준 구조체의 멤버로 그 스트럭처 스톤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타입형의 포인트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체를 우리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쪽은 그냥 이제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가 있고 structure 플레이어 안에서 이 스톤형의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s포즈를 멤버로 가지게끔 정의를 한번 해본 거야. 이런 식으로 구조체의 포인터를 가질 수도 있다. 구조체 포인트 말고 그냥 구조체를 멤버로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었죠. 이렇게도 이제 포인트를 가질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것처럼 structure stone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데 자, 정수 xy와 그리고 또 멤버로 structure stone을 가리키는 next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형태를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포인트 변수를 구조체의 멤버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서는 structure stone의 안에 structure stone의 포인트 next가 있는 자기 참조 구조체 형태로 먼저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structure stone 해서 S1, S2, S3 지금 S1 다음에 S2 S3 이렇게 세 개의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여기 4고 마지막에 next인데 아직 지정을 안 해줬어. 다음에 6이고 아직 가리키는 게 없고 8이고 아직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이 없어.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S1의 next 이 S1의 next가 누구를 가리켜? S2를 가리켜.
S2는 structure의 stone인데 structure의 stone이고 next 이쪽이 포인트가 누구를 가리키는 structure stone을 가리키는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가리켜? S2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연결 지어 줄 수 있겠죠. 또 S2의 next는 S3을 가리키게끔 연결을 지어주고, 그럼 S3의 next는 S1을 가리키게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게끔 연결을 지어줄 수 있대.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내가 S1만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정보와 자기 뒤에 있는 애의 정보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얘 next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자, S1은 좌표는 얼마고 S1의 next 뒤에 있는 A 좌표는 얼마다 하면서 S1.xy 하면은 4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1.next 얘가 가리키는 곳에 x니까 여기가 되겠죠. xy. 그래서 66이 출력이 되는 4와 4, 66이 출력이 되는. 여기서 S1만 사용했어. 그렇지만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다음에 S2도 자기 거와 자기 뒤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 이렇게. 다음에 밑에도 3도 같이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자기 참조 구조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중 여러분이 뒤에 가서 구조체와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라는 걸 구현할 때 이제 이걸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연결 리스트 내용까지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로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뒤에 걸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미니 퀴즈로 했던 문제를 18절 3절에서 미니 퀴즈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구조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 변수를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의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수정을 한번 해보는 해서 포인터를 적용을 해보는 걸로 예제를 수정하는 걸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와 포인터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